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콩티 경매는 든든하답니다. 그 이유는 콩티님과 김 변호사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경매도 MPL도 그리고 대부업 창업도 이대홍티 라운지 스터디에서 정답을 찾으세요. 최고의 시설과 안락함, 그리고 클래식 공연까지 이대 홍티 라운지로 오세요. 모든 법적인 뒷받침 저 김도훈 변호사가 있습니다. 안심하시고 이대 홍티 라운지 스터디에 오세요. 오세요. 재테크의 새바람 홍티 경매 MPL 신촌에서 만나요. 이대 홍티 라운지 믿고 투자해봐요. 홍티 경매 MPL 5월 15일 라이브 484번째 서초동 9년 생활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또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서초동에는 그 중앙법원, 그다음에 대법원,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해가지고 이미 법원, 검찰, 특히 서초경찰서도 바로 요 근처에 바로 옆에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 검찰, 경찰 해가지고 법원까지 해가지고 이 세 개가 동시에 모여 있는 곳은 아마 서초동이 좀 유일하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많은 변호사들이 있죠, 서초동에. 그래서 이 서초동에 지나다니면은 커피숍 간판보다 아마 변호사 사무실 간판이 많고, 아마 식당과 변호사 사무실 숫자를 세보면 아마 일반 식당보다도 변호사 간판이 더 많을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변호사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아마 서초동이지 않을까. 물론 로펌은 이제 서초동에는 거의 대형 로펌은 서초동에는 몇 개도 없고 주로 시청 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김현장도 그쪽에 있고 저희가 의뢰했던 그쪽 의뢰했던 데도 거기에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서초동에는 한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한결도 광화문에 있고요. 자, 어찌됐든 서초동에 변호사 사무실이 많아서 여기에 이제 제가 변호사 사무실이 많고 이런 걸 떠나서 일단 중앙법원이 있기 때문에 희한하게 거의 2000년 아마 초반부터 2000 정확하게 경매 컨설팅 회사라는 게 생긴 게 아마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2000년 한 중후반 정도부터 아마 경매 컨설팅 회사가 좀 붐이 일어나서 아마 그때 우후죽순처럼 컨설팅 회사들이 많이 생겼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2014년도에는 약간 후발주자였죠. 이때는 이제 거의 경매 컨설팅이 정점에 오를 때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또 경매하면은 또 중앙법원, 그래서 교대역, 요 서초동, 서초역, 교대역, 요 중심에 경매 컨설팅 회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그때 여기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하나, 둘, 그러니까 웬만한 큰 그 사무실, 회사는 서초동 쪽에 이제 많이 모여 있었거든요. 우리 바로 옆에도 가장 큰 경매 회사가, 경매 컨설팅 회사가 있었고, 그때는 글쎄, 그때도 사실 지지 옥션, 구독 옥션, 태인 경매가 다 있었는데, 그때는 희한하게 경매 컨설팅 회사들이 장사가, 사업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경매를 문의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이때는 이제 대부업법 개정하기 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 MPL, 그러니까 저거 저물건 낙찰받고 싶을 때 이제 유동화 회사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이행계약 써서 우리 얼마큼 쓰겠다라고 해서 이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또 MPL도 쉽게 개인이 또 인수할 수도 있었고 매수할 수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되게 좋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2014년도, 15년도까지가 아마 거의 정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제가 경험해 볼 때 2016년도 넘어가면서 이제 부동산 경매 컨설팅이 약간 이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똑같이 구독 옥션, 지지 옥션, 경매 컨설팅, 경매 사이트는 스피드 옥션 같이 이런 사이트는 동일한데 희한하게 2016년부터는 경매 컨설팅 문의가 이제 큰 폭으로 줄어듭니다. 많이 줄어들어요. 그 이유는 이제 경매를 이제 개인이 할 수 있는 어떤 선택 폭이 넓어졌죠. 이제 그 이유는 이제 경매라는 게 너무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도 그다음에 인터넷 포함해가지고 경매 관련
이제 부동산 학원들도 많이 생겼고요. 뭐 예전 같으면 부동산 공인중개사 학원만 이제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과목만 가르치던 학원들이 이제는 경매라는 과목도 하나 추가해가지고 이제 경매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매를 굳이 내가 돈을 주고 뭐 보통 컨설팅 수수료가 뭐 제가 아마 제일 비싸게 받았던 게 그때 저기 58억인가를 받고서 그때 수수료 받은 게 거의 한 1억 가까이 받았거든요, 수수료를. 근데 이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이 물론 뭐 50몇 억 있는 분들이야 뭐 본인이 경매를 배워서 할 생각이 없는 분들이고 그분들은 뭐 돈이 많으니까 맡기겠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한 3억이든 4억이든 뭐 낙찰 그러니까 뭐 3억짜리 4억짜리 아파트든 뭐든 낙찰받고 싶은 사람들은 3억이면은 보통 수수료가 거의 한 2%. 그러니까 3억짜리 낙찰을 받게 해주면 수수료를 거의 한 600, 5, 600 정도를 줘야 되기 때문에 낙찰가에 뭐 한 2%, 1.5, 2%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뭐 3억짜리 받는데 뭐 5, 600만 원씩 그 수수료를 지불할 바에는 내가 경매를 배워서 내가 낙찰을 받겠다. 뭐 경매학원이라고 해봐야 뭐 한 달에 뭐 50만 원? 뭐 홍티 경매 저도 처음에 이제 아장내기 그 시작했을 때 제가 18만 원을 받았거든요. 5회에. 예, 그때 야외 그때 임장 그러니까 현장 스터디까지 함께 하면서 밥도 사주면서 이제 18만 원, 17만 원 받아갖고 정말 그때는 저렴하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경매를 저처럼 이런 학원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컨설팅 자체가 필요 없어졌죠. 예, 그래서 2017년부터는 급격하게 하락을 해서 2018, 19년도에는 뭐 아마 거의 그때 아마 27년부터 없어지기 시작해갖고 지금은 뭐 남아있는 회사가 없고요. 그리고 아마 2017, 18년도부터 그 뭐 경매 컨설턴트라고 해서 일하는 그 직원들이 뭐 50명씩 막 있는, 물론 뭐 성과급이니까 월급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50명 있다고 해서 뭐 이렇게 큰 뭐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50명을 상주시켜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면은 그만한 또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무실도 큰 걸 얻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굉장히 큰 경매, 이름만 들어도 아는 경매 컨설팅 회사들이 사이트만 남겨놓고 사라졌어요. 그 회사 자체가 없어요. 그냥 사이트만 존재하는 거지. 그러니까 회사는 문을 닫고 이제 그 사이트를 운영하는 뭐 사이트를 누구한테 팔든 어쨌든 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제 연락이 오는 그런 사람들 개개인으로만 이제 그 상담을 하거나 컨설팅 업무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2017년 제 기억으로 17년부터 아마 급격하게 사라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뭐 남아있는 경매 컨설팅 회사가 이름만 있고 실질적으로는 없죠. 대신에 경매 학원들이 많이 생겼죠. 학원들이. 그래서 저도 이제 2018년부터 이제 부동산 경매 스터디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제가 2018년 아마 4월인가 5월인가부터 아마 1기가 아마 그때 시작한 거예요. 홍티 경매 스터디 1기가 2018년 아마 5월인가 4월인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2018년도 아마 6개월 동안에 아마 거의 14기인가 15기까지 거의 한 달에 2번씩 거의 꼬박 열려가지고 뭐 그래서 아마 14, 15기까지 아마 2018년도에 있었던 그 기수 그 스터디를 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2019년 넘어오면서 제가 이제 부동산 경매 2019년 부동산 경매 어떤 전망을 제가 얘기하는 유튜브를 처음 찍으면서 이제 2019년도 봄에 이제 유튜브 홍티 경매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저기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얘기했던 게 뭐야 경매 이제 부동산 경매 권리 분석은 쓰레기통에 버려라. 권리 분석할 필요 없다라고 해서 이제 권리 분석은 쓰레기통에 요거 이제 제가 거의 뭐 메인 그 홍티 경매 아장내기 스터디 하면은 권리 분석은 쓰레기통에 요게 이제 떠오를 수 있게 권리 분석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기존에 글쎄 모르겠어요. 기존에 제가 경매 학원이라는 걸 다닌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커리큘럼을 가르치는지는 뭐 제가 모르는데 대략적인 얘기를 들어볼 때 권리 분석에 굉장히 치중을 많이 하는 거를 제가 이제 듣고서 이제 뭐 거쳐온 분들한테 얘기를 듣고 제가 나름 시장 조사 해보고 나서 권리 분석을 저렇게 동일하게 할 필요 없겠다. 그래서 권리 분석은 그냥 거의 최소로 줄이고 실전에 응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는 그 법적 이상권, 뭐 지분 경매,
뭐 괜히 소송이 필요하거나 복잡한 물건이 아니거든요. 예. 일단 우리는 깨끗한 경매 물건을 일반 사람들은 받아서 그 물건을 내 소유로 갖고 싶어하는, 들어가 살거나 뭐 임대를 주거나 뭐 이렇게 해서 깨끗한 물건을 하고 싶어하지 뭐 긴 소송을 통한 경매 물건을 원하는 분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권리 분석이라는 것 자체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가 권리 분석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간편하게 시작을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기치를 올리고 이제 스터디를 시작을 했죠. 그렇게 이제 경매 교육을 2019년도에는 이 작은 제가 이 뭐 30평이 작은 건 아니지만 이 교실 자체가 되게 두 번이나 이게 공사를 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교실에 한 20명 좀 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가 이제 사람들이 신청이 많아지다 보니까 교실을 확장해 가지고 최장 아마 스터디 인원 꽉 찼을 때가 36명이 들어와서 이 작은 공간에서 이제 코로나 시국 같으면 엄두가 안 날 일이었는데 코로나 직전까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의 36명까지가 왔던 데가 아마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해가지고 스터디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예, 그래서 2019년도까지 아마 이제 스터디를 이 서초동 벙커에서 정말 활기차게 운영을 했죠. 그렇게 나가다가 이제 2020년도 봄에 이제 코로나가 2020년 아마 3월인가부터 이제 그게 막 그냥 엄청나게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막 격리가 시작되고 마스크 대란이 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교육청에서 이제 공고사항 이제 모임 있는 거에 자제를 하고 모임 있을 때는 뭐 이렇게 기준이 있어요. 책상 뭐 1m 거리를 두고 칸막이를 설치하고 뭐 설치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뭐 맞추면서 또 이제 코로나가 이제 2020년도에 막 이제 갑자기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그냥 막 하루에 뭐 확진자가 막 몇만 명 막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뭐 제가 아무리 뭐 유능한 강사라고 할지언정 여기에 코로나 걸리는 걸 감수하고 스터디에 올 사람들은 거의 없었죠. 그래서 2020년도 아마 봄 이후에는 거의 초반까지 좀 하다가 아마 2020년도에는 잠깐 모임이 뭐 소수로 모인 적은 있었는데 거의 스터디 중단을 했죠. 그래서 중단을 하면서 제가 이제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경매 교육은 코로나 때도 그렇고 이제 경매 교육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데 알파는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 알파에 이제 대부업을 제가 생각을 해서 2020년 8월 초인가 아마 7월 말인가 8월 달에 이제 금융감독원에 대부업 신청을 냈는데 장장 거의 한 4개월 걸렸죠. 3개월 반? 한 3개월 14년대 군대. 네, 그래서 대부업 신청을 이제 8월 달에 7월 말인가 8월 달에 하고 11월 아마 5일인가에 대부업 등록증을 받은 걸로 기억이 나요. 사실 제가 대부업 홍티경매 유튜브 내부로 시작을 할 때는 그 대출 업무를 나갈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본격적인 대출이 나간 게 2021년 아마 4월 달부터 본격적인 대출이 나갔는데 3월 말인가 4월 달인가 그때 이제 첫 대출로다가 이제 제주도 그다음에 부산 해운대는 뭐 대출 받겠다고 하다가 전날 그냥 펑크를 내는 바람에 제가 그런 일도 그런 해프닝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한 4개월 동안은 대출 업무를 안 나갔던 게 이제 금융감독원에 대부업을 신청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NPL을 집중하려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때 이제 2020년 그때 초반에 코로나 직전에 코로나가 활성화하기 직전 2019년도 아마 10월, 11월, 12월 아마 2020년 1, 2월까지 5개월, 6개월 가까이 거치면서 이제 NPL 스터디를 제가 이제 그때 뭐 정말 그래도 한 80명 정도가 이제 오기까지 오면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NPL을 제가 교육을 하면서 이제 스터디는 NPL 스터디로다가 이제 아마 좀 이제 하나 이제 고정을 시키려고 그 전에 이제 제가 개인적인 NPL 갖고 온 그런 그 어떤 실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거를 같이 해보자라고 스터디를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NPL로 집중을 하려고 스터디도 이제 NPL 스터디만 집중을 했고요.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아무리 뭐 제가 NPL로 집중한다 그래도 아니 지금 비 오는 건가? 비가 오나요 지금? 뭔 소리지? 밖에서 막 소리가 나네? 자, 그래서 2021년, 그런데 이제 2021년도에 부동산이 갑자기 그냥 뭐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막 올라가고 그냥 자고 나면은 저기 오르고 자고 나면 여기 오르고 막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대출 문의가 오는 거를 이게 마다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대부업이다 보니까 대출 문의가 또 많이 오고요. 또 이런 중개업체,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또 중개업체에서 그 정보 수집한 걸 가지고 또 개인 사채업자, 불법 대출하는 업자들한테 또 뿌려가지고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도 얘기하는데 어찌됐든 중개업체들이 이제 그 대부업체를 검색을 하다가 이제 저희한테도 연락이 와서 그래서 이제 제대로 또 운영을 하고 있는 최 팀장을 또 만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대출 문의가 쇄도하다 보니까 대출을 또 한 건, 두 건 나가다 보니까 이제 NPL은 약간 뒤로 밀리고 담보대출이 본격화됐죠. 그래서 2021년하고 아마 한 1년? 이제 본격적인 대출을 시작하면서는 약 1년 동안만 나간 것 같아요. 1년. 그러니까 1년에 260억이니까 뭐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간 거죠. 정말 한 달에 진짜 말 그대로 거의 한 20억씩 나갔으니까 제가 볼 때는 한 달에 평균 뭐 제일 많이 나갔던 데가 한 달에 대출 나간 게 한 30억 가까이 나간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막 그냥 대출 문의가 막 쇄도하면서 그래서 지금 400명 회원들하고 함께 이제 260억의 대부잔액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홍티 경매가 알려지게 되는 계기를 또 만들어 주신 거죠, 회원분들이. 그렇게 해서 2021년, 2022년까지 이 서초동 이쪽으로다가 뭐 별 일이 다 있었어요. 뭐 대출 받으려고 어제 포항에서 온 사람은 대출 받으러 왔다가 그때 상훈이 컴퓨터나 같이 저하고 둘이 있을 때 대출 자살하기 전에 대출 자살 와가지고 자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확인을 하고 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 손이 정말 떨더라고요. 이 사람 왜 떨지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이 사람이 대부업체라는 걸 처음 오다 보니까 그 영화에서나 보던 대부업체를 자기가 직접 방문을 해서 이제 자설을 하다 보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글씨를 못 쓰고 떨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떨 수가 있구나. 저는 처음에 수전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떠는 거예요. 왜냐면 목소리로 떨리더라고. 결국에는 자설을 못하고 그냥 갔죠. 그냥 도망치듯 나갔는데 글쎄 제가 그렇게 보기에 뭐 무서워 보이는 것도 아닌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사람을 보고 무서운 게 아니라 대부업체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선입견에 이제 딱 들어와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대부업체라는 것 때문에 그 어떤 공포감,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손도 떨고 목소리로 떨린 거지 않았을까? 뭐 그런 일도 있었고요. 예. 뭐 어떤 경우는 이제 그 겹치기가 동시에 오다 보니까 한 사람은 이 강의실에서 기다리고 대출 자서하기 위해서 대출 받으러 온 사람이 먼저 자서를 하고 끝내고 그 다음 사람이 와서 또 자서하는 뭐 세상에 자서도 줄 서서 기다려가지고 홍티 경매에서 그런 적도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아마 이 1년 가까이는 아마 정말 대출의 호황이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2021년 아마 거의 가을 한 11월, 10월, 11월부터 이자가 뜨문뜨문 들어오더니만 이제 2022년도부터 연체가 급격히 가속화됐죠. 특히 이제 지금 뭐 연체가 되는 게 실질적으로 가장 큰 연체는 6억, 7억 이상. 그러니까 금액이 큰 금액들이 대출 연체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이 고액 그 채무자들 같은 경우에 대부업체 그 이자가 너무 크다 보니까 모든 우선순위에서 대부업체가 밀려요. 1순위고 2순위고 관계없이 다른 것부터 해결을 하고 대부업체는 나중에 할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이제 아무래도 금액이 큰 것부터 이제 밀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금액이 적은 금액, 물론 적은 금액도 연체가 되고 있긴 한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고액들이 많이 밀리고 적은 금액들은 그래도 대환이나 이런 것들이 좀 쉽긴 해요. 예. 지금도 이제 제가 작은 것들은 계속 대환하면서 풀어가고 있긴 한데 큰 금액은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대환이 쉽지가 않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다. 예. 그래서 6억 이상 고액 대출에서 연체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제가 이거 안 되겠다. 담보대출은 뭐 아무리 담보 물건이 확실해도 대출해준과 동시에 연체가 돼서 이게 바로 NPL이 되는 건데 뭐 뻔히 연체될 걸 알면서 대출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뭐 작년 말 같은 경우 지금은 제가 유튜브에서 아예 그냥 대출 관련된 걸 아예 다 영상을 다 비공개로 해버리다 보니까 조회수도 떨어지고 대출 문의가 요즘 안 와요. 예, 영상을 올릴 때는 하루에 뭐 대출 문의가 뭐 10건 이상, 15건 뭐 전화도 어떤 경우에는 하루에 한 20통씩 왔는데 뭐 제가 영상을 내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문의가 안 오는데 근데 이제 야 이거 뭐 대출 담보 물건은 굉장히 좋은 물건으로다가 대출 신청이 와도 이 사람을 딱 보아하니
이게 연체될 게 뻔한 스토리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담보대출을 중단을 하고 NPL에 집중을 해서 2023년도에 이제 올해는 NPL에 집중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어찌됐든 뭐 9년을 돌아본다고 하는 거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훅 간 거고요. 그러니까 경매 스터디 하다가 컨설팅 회사였다가 컨설팅 회사 한 3년, 한 2년 반, 3년. 경매 스터디 또 뭐 한 2년 반, 3년. 그러다가 이제 NPL 스터디 잠깐 하면서 대부업, 대출, 그러면서 NPL 이렇게 넘어오다 보니까 지난 지난 시간이 되게 그 9년이라는 세월이 되게 가깝게 느껴져요. 뭐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이렇게 온 것 같아서 저는 처음에 스터디했던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물론 이게 소수로 모여갖고 제가 카페에 올린 사진처럼 그렇게 이제 3, 4, 5 모여갖고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밥 먹었던 것도 제가 뭐 몬 밥을 본 도시락 먹었는데 그 먹은 밥 반찬까지 제가 기억이 나고요. 오징어 덮밥 도시락. 그래서 다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생생히 기억나서 불과 엊그저께 얘기 같은데 벌써 서초동에서 제가 9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까 제가 체육관을 다닌 지가 9년이네요. 와, 횟수로는 제가 서초동으로 오면서 제가 복싱 체육관을 다니기 시작했다 보니까 어쨌든 횟수로는 9년이네요. 이제 올해는 거의 못 갔는데 자, 그래서 이제 서초동에서 이제 이대앞 신촌으로, 이대 라운지는 신촌 기차역, 신촌 기차역, 그 메가박스 있죠? 그쪽 기차역 바로 앞입니다. 그러니까 이대하고 신촌역 그 연대 앞, 그러니까 연대 그 백양로는 저 안쪽이 이제 연대 앞 그 도로, 그 연대 앞 그 도로 가고, 그 이대하고 딱 중간에 신촌역이니까 그 신촌역에서 뭐 불과 뭐 한 걸음걸이로 뭐 한 1분도 안 걸리니까 거기 위치에 이제 이대 라운지, 홍대 라운지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이대 앞 신촌으로 이제 옮기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NPL을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제가 이제 깃발을 들었죠. 그리고 NPL 스터디를 본격적으로 뭐 경매나 대법 스터디도 제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주로 아마 메인이 되는 거는 아마 NPL 스터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 NPL 스터디를 하면서 NPL을 배울 수 있는 기회는 해봐야 되잖아요. 뭐 특히 이제 뭐 저는 NPL 스터디도 뭐 자동차 정비, 뭐 미용, 뭐 이런 거하고 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이론적으로 배우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고요. 본인이 스터디를 하면서 본인이 직접 발로 뛰어야죠.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뭐 굳이 뭐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이론적인 NPL과 실전 NPL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 NPL을 꼭 뭐 내가 뭐 대부업을 내가 나중에 뭐 창업을 해서 NPL을 뭐 해보겠다라고 하는 분이면은 반드시 필요한 거지만 꼭 그렇지 않고 NPL을 하는 거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도 저는 뭐 스터디를 참여해서 한번 직접 몸으로 뛰어들어가서 뭐 협상도 해보고 뭐 찾아가서 만나기도 해보고 그런 경험을 하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한 거다. 왜 내가 만약에 NPL을 내가 해서 투자를 하던 뭐라던 홍티 경매하고 한번 해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저는 NPL 스터디에 참여를 해서 본격적으로 NPL이 어떤 거라는 거를 실제 내 피부로 느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꼭 성사가 되든 안 되든 떠나서 한번 부딪혀보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제가 뭐 농자산하고 이제 주로 많이 이제 거래를 앞으로도 하게 될 텐데 뭐 그런 거 할 때 함께 동행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한번 뭐 간접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계약서도 한번 보고 얘네들이 무슨 서류를 주는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도 제가 농자산 나중에 이제 농자산하고 뭐 어떤 계약을 맺게 되면은 좀 양해를 구해 가지고 우리 회원들 뭐 한 10여 명 정도가 밑에서 이제 있어서 서류 같은 것도 같이 볼 수 있는 이런 것도 제가 한번 기획을 하고 있어요. 스터디에서.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시작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저는 이제 이대 앞 신촌으로 이제 옮겨가면서 저는 홍티 경매하고 함께 여러분들하고 어떤 큰 족적을 남기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